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방정식, 부등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고요.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 또는 2차 부등식의 해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는데요. 간단하게 예문을 들어서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먼저 배웠던 그 방정식, 부등식 중에 간단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을 푼다. 자, 이 방정식을 푸는 것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를 푸는 것과 그다음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요 그래프를 그리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푸는 방법은 다 아시죠? 자, 근해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통해 가지고 근을 구합니다. 지금은 가볍게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니까 자, x-2, x 플러스 1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값 두 녀석을 곱해 가지고 0이 되게 했으니까 x는 2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자, 아주 쉽죠? 부등식 풀 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자, x-2 x 플러스 1이 곱해서 0보다 작다. 보통 이럴 경우에 여러분은 수직선 위에 이 x의 값들을 놓고 양음을 따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음수 1, 여기가 양수 2라고 가정하시고 x라는 녀석이 만약에 2보다 크다라고 하면 양수가 되죠. 얘도 양수가 됩니다. 여기는 둘 다 양수. 자, 앞에 것, 뒤에 것이 양. 그러니까 고로 이제 양수가 되겠죠. 자, x가 여기에 있다면 음수 1보다는 크니까 양수, 2보다는 작으니까 얘가 음수. 그러니까 음수, 양수. 자, 여기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둘 다 음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요구한 것, 곱의 결과가 음수가 되는 것은 여기죠. 여기에 있는 x들이 답이다. 그리고 표시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요.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책에 보면 여기다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x들이 바로 이 부등식의 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역시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 중에 우리 x절표 파악하는 요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x-2하고 x 플러스 1로 분해가 됐을 때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2,0과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가 된다.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상 음수 1, 2를 지나가는 그래프를 그리되 정 가운데 2분의 1에서 대칭축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 요 점을 지나가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축과 교점이 이제 음수 1,0,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풀어 나온 저 2하고 마이너스 1이 분명히 얘를 0이 되게 하는 값이니까 y좌표가 0이 되게 하는 요 2, 즉 그래프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점의 좌표 근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점의 x좌표. 자, 이것은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2차 함수니까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이것이 바로 근이다. 그럼 부등식의 해는 뭐냐? 부등호를 보세요. 우리가 여기다가 y는 이라고 써가지고 2차 함수와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y좌표가 0보다 작은 것들의 모임이니까 바로 요 녀석들이죠. 요 녀석들은 y좌표가 0보다 작은 거죠. 내가 원하는 건 그렇게 되는 x값들의 범위니까 요 그래프 얘가 x축보다 아래쪽에 놓이게 되는 x값들. 그렇다면 이 부등식은 자 0보다 작다야? x축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해당되는 x값들 이것이 바로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 지금과 같은 해를 찾거나 아니면 근을 구하는 그런 요령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빈칸 넣기 교재 보시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다음 교점의 개수, 그다음 판별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판별식과 이 그래프와의 관계를 알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빈칸들을 모두 다 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판별식을 통해 가지고 한번 그래프의 위치 파악하는 거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주어졌다. 자, 여러 번 했죠. 완전 제곱의 형식으로 바꿨을 때 나타나는 모양 a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빼기 4ac.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과정들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이걸 외우란 얘기는 아니고요. 연습을 해가지고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만드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b제곱 빼기 4ac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판별식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a는 양수인 거로 한번 고정시켜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음수가 되면 이제 그래프를 뒤집어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a라는 녀석이 양수인 2차 함수에 대해서, 즉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들은 어떻게 이 판별식과 그 교점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자, a가 만약에 양수입니다. 그럼 이 분모는 당연히 양수겠죠. 그럼 b제곱 빼기 4ac가 양수라면 요만큼 이것이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데 이거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 b제곱 빼기 4ac가 양수라면 반대로 요 마이너스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는 음수가 되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형태로 꼭지점이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됐습니까? x축하고 당연히 몇 번 만나요? 두 번 만나겠죠. 따라서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죠? 만약에 자, b제곱 빼기 4ac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니까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방정식 입장에서는 얘는 무슨 근? 요거 중근. 그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으면, 그렇죠. 얘가 음수면 얘 때문에 양수가 돼가지고 위로 떠버립니다. 올라갔죠.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근이 없다는 얘기죠. x축과 만나는 점에 좌표가 근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 여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알파, 여기를 베타, 뭐 얘를 그냥 알파라고 합시다. 얘는 근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를 보시고 방정식의 근이 누구다 그러면 알파, 베타가 근입니다. 알파가 중근입니다. 뭐 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교재에 있는 그 빈칸으로 한번 쭉 메꿔 보는데요. 그림 보시고요. x축과 교점 개수 몇 개입니까? 2개, 여기는 1개, 여기는 0개. 자, 밑에 줄 판별식의 부호는 얘는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그 다음 자,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는 누굽니까? 알파, 베타, 여기는 알파, 여기는 해가 없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요건 이제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걸 얘기를 하죠. 자, 부등식의 해를 잡습니다. 여기서는 0보다 큰 것은 요쪽이죠. 알파보다 작다. 자, 요거 써드릴게요. x는 알파보다 작다. 그 다음 베타보다는 x가 크다. 이것이 바로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0보다 큰 게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죠. 그죠?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죠. 그냥 모든 실수.
자, 그 다음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해는 알파, 베타 사이. 그 다음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0보다 작은 게 있나요? 없나요? 등호 없잖아요. 0보다 작은 건 없죠. 없다. 여기도 해가 없다. 자, 그렇다면 이걸 다 외울까요? 아, 그러지 마시고 그래프를 보시고 그때그때 여러분이 생각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외워두면 좋은 게 뭐냐?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래프가 X축과 뭐한다? 만난다라는 거죠. 크기 때문에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전체적인 그래프가 0보다 크다라는 말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자, 뭐라고요?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판별식이 0이다라는 것은 만나긴 만나는데 스치듯 만난다니까 이건 접한다예요. 접한다.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것은 만나지 않는답니다. 자, 요렇게 요 파랗게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 자, 이 녀석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2차 함수와 직선과의 관계, X축 말고요. 이제 직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판별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2차 함수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2차 함수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1차 함수. 자, 두 개의 함수가요. 예를 들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접할 수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만난다라고 했죠. 만난다. 그럼 만났기 때문에 요 식하고 요 식이, 자, 요 점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자, X축이 뭐 어디에 있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X축이라고 치고요. 요 만난 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알파를 여기 대입하면 나오는 Y값이 어때야 돼요? 점이 하나니까 나오는 Y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알파를 대입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요거와 요거가 같아지는, 값이 같아지는 그런 X가 하나 존재하죠. 알파. 자, 여기 만났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베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타도 똑같이 대입하면 같아집니다. 거꾸로. 내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하고, 자, MX 플러스 N을 같다라고 놔요. 이렇게. 두 개가. 이거를 만족하는 X좌표가 누굽니까? 그럼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죠. 다른 건 집어넣어봐도 높이가 다르죠. 거꾸로. 이 방정식은 풀었을 때 두 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다 이항을 시켜줘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빼기 MX 빼기 N은 0. 정리하자면 AX의 제곱 그 다음 B 마이너스 M 바로 치고 X C 빼기 M 0.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니까 2차 방정식 모양이 다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서 판별식은 요 모양에서 쓰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놓고, 자, 내림차순 정리가 끝나면 이때 요것이 1차항 계수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B제곱 빼기 4AC 할 때 이게 B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곱 빼기 4배의 얘 이렇게. 이게 판별식인데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 만나는 교점이 두 개죠. 자, 0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만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도 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판별식을 쓰시면 되는데, 역시 이때도 0, 이런 그림도 0보다 작다로 똑같이. 결국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직선과 2차 함수가,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 뭐 한다고요? 역시 이것도 뭐다? 만난다는 뜻입니다. 만난다. 누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게 아니고 만난다. 얘는 뭐다? 얘는 접한다. 접한다. 접하게 되면 X축자 그린 다음에 만난 점이 하나, 딱 하나밖에 안 나오죠. 무슨 근? 요거 중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가지는 거구나. 근이 하나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그럼 이 만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림을 딱 보니까요.
최고점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직선과 만나지 않는 경우는 항상 직선보다 이거 위쪽으로 그려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합니다.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y는 mx 플러스 n. 자, 이것의 위, 예, 이거보다 항상 위쪽에 그려진다. 자, 항상이죠, 항상. 항상. 어느 위치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얘가 위에 있습니다. 이러면 항상 위쪽에 있다.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는 것. 그죠? 부등식으로 한번 써보게 되면은요, 이 상태가 되면은요, 요 그림은 얘가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크다. mx 플러스 n. 잘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말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다는 말은 이 그림을 상상을 하세요.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 만나지 않는 거, 만나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멘트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식을 가지고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보는 방법과 부등식, 방정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2차 함수 그래프하고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부호를 따지는 형태, 부호를 판별하는 그 형태의 문제입니다. 우선 요 각각을 다 한번 판별해 보도록 하죠. 요건 중학교 다 한 겁니다. 자, 그 뒤집어져 있는 2차 함수기 때문에 A는 뭡니까? 음수, 맞죠? 그 다음 이 축이 오른편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축이 오른편으로 와 있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x좌표가 양수다라는 건데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 기억하시나요?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뒤에 거는 이제 몰라도 괜찮습니다. 앞에 건 좀 알아야 돼요. 자, 거기서 얘가 양수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가 양수라는 얘기는요. a분의 b만 생각하면 음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부호가 달라야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니까 이 b는 양수. 자, C는 쉽죠. Y절편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음수, 얘가 C, 음수. 자, mx 더하기 n이라는 녀석은 기울기를 쳐다보세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요거 음수. Y절편 여기 n이죠. 요거 양수. 뭐 파악은 금방 되네요. 그래서 A, B, C, M. 참 여기가 P로 돼 있군요. P. A, B, C, M, P 해서 요 5개 문자는 금방 됐고요. 여섯 번째 m 빼기 p는 뭡니까? 그러면 자, m 빼기 p는 쉬워요. 그냥 m 빼기 p. 음수에서 양수를 뺐다.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나와 있는 게 am 제곱 더하기 bm 더하기 c인데요. 자, 요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am 제곱 더하기 bm 더하기 c. 무슨 생각 들어요? 자, 이 그림 여기 보시고 이렇게 보시니까 x 자리에 뭘 집어넣었다? m이라고 하는 어떤 음수를 대입했다는 거죠. 근데 m이라는 녀석이 음수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m이 이 왼쪽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겠죠. m이 여기 있다고 쳐요. m을 대입해서 얻은 함수값이라는 의미니까 이건 당연히 뭐예요?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 일단 b제곱 빼기 4ac라고 했는데 선생님 1차 함수하고 얘랑 만났네요. b제곱 빼기 4ac. 잠깐만요. 1차 함수와 2차 함수 이 두 개가 만났다라고 는이라고 놓고 넘겨가지고 판별식을 쓰게 되면 그래요. 요렇게 만났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판정하시는 거고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얘 없이요.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요건 요 2차 함수와 x축 두 녀석의 교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고 두 점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너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하고 여기 때문에죠. 얘가 아닙니다. 자, 요거 주의하도록 하시고, 자, 두 번째 물음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다 해결됐고요. 두 번째가 ax의 제곱 더하기 b-m 그 다음에 x 더하기 c-p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 자, 그림을 보고
뭐 얘를 갖다 우리가 숫자를 모르니까 풀 수는 없죠. 인수분해 못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갖다 줬으니까 이것의 해를 갖다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모양을 잘 보게 되면 ax의 제곱 더하기 자 bx 더하기 c 그 다음에 이쪽으로 mx 플러스 p mx하고 p를 넘겨버리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되죠. 2차 식이 얘보다 큰 값을 갖는다. 동일한 어떤 x를 우리가 대입했을 때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자, 크다니까 이쪽이 위고요. 이쪽이 아래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x의 범위를 구하라. 어디입니까? 그래프 보고 답하세요. 그렇죠.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거니까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자, 등호 없죠? 등호 없이 이렇게 써주시면 네, 두 번째 답. 자, 세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요 A, B, C, MP를 써서 나타내라 라는 얘기인데요. 기억하시나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뭐냐면요. 바로 내가 얘를 갖다, 너는, 너라고 놓은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 방정식에서, 는이라고 놓은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분의 B 빼기 M.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는 거죠. 그죠? A분의 자, C 마이너스 P. 자, 이것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그래프를 보는 방법과 방정식 분식과 관계 예제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뒤쪽에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라는 집합은 이거를 만족하는 XY 점들의 모임 함수인데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다 보면 이것도 일종의 평면 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Y를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이건 X와 Y에 대한 어떤 식이 되죠. 근데 2차 식이거든요. 그래프가 이제 곡선으로 주어진다는 건데 어쨌거나 여러분 원도 배우셨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해가지고 XY가 한쪽으로 몰려있는 그런 식도 많이 공부를 했죠. 그려보다 보니까 곡선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함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도형의 방정식의 한 종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대신에 X 하나에 오직 하나의 Y가 정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진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 도형의 방정식은 맞는데 함수가 아닌 것을 떠올린다면 대표적으로 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X 하나에 Y가 두 개가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이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아서 A라고 했다니까 일종의 그래프죠. 그래프.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얘기했던 그래요. 이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모임. 자, 이것은 1차식이니까 이제 직선의 형태가 될 겁니다.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모임.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집합 개념으로 지금 표현이 됐는데 첫 번째 보기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자,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공유하는 점이 있다 없다? 없다. 만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A라고 하는 이 집합에 있는 그래프 2차 함수인데 인수분해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완전 저거 바꾸는 것보다 2x를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2x 더하기 1이니까 0 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0이죠. 그죠? 그래프를 조금 크게 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라고 치고요. 0이 여기입니다.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뭐 대충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 맞나요? 좀 더 내려가야 되는 가파르게. 뭐 그거는 이제 큰 차이는 없으니까 한번 내버려 두고요. 그 다음에 이 mx-1이라고 하는 요 1차 함수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잠깐만요. 그래프를 조금 개연성이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으로 이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한번 파악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뭘 파악할 거냐 하면 꼭지점 좌표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일단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만나는 교점을 잡았습니다만은 꼭지점 좌표가 자 대충 마이너스 2분의 1이 제가 여기라고 이제 찍어야 되는데 이 녀석의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각도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y는 4로 묶어서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절반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16분의 1 빼기 16분의 1.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 만들어지고 x 플러스 4분의 1의 전체 제곱 나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아 그러니까 여기 중간쯤 되네요. 예. 요 정도. 예. 뭐 비슷했었는데요. 예. 약간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정도가 되는 그래프입니다. 자, 요거까지 표시를 한번 해주고 지금 이 직선이 요 마이너스 1이라는 y절편을 가지는 그런 직선인데 여기를 지나간다. 만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부터 만나나요? 이게 2차 함수의 바깥쪽 점을 잡아가지고 스치는 순간, 접하는 순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지금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정도. 그리고 이쪽으로도 분명히 이게 곡선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휘어가는 곡선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얘가 접할 때가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이걸 눈으로 판단하는 건 좀 어렵겠죠. 그죠? 자, 여기가 어딜까? 그래프가 좀 애매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식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공부를 한 겁니다. 요 1차 함수하고 요 2차 함수하고 제가 는이라고 놓고요. 요 접하는 순간을 잡아볼 거예요. 자, 접한다. 뭐라 그랬죠? 판별식이 0이다. 자, 접하는 순간의 특성. 판별식이 0이 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판별식을 가지고 식으로 푼다 그랬습니다. 자, 식을 한번 구성해 볼게요. 4x의 제곱 더하기 2x는 mx-1 넘어갑니다. 4x의 제곱 더하기 2-mx 더하기 1은 0에서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2 빼기 m의 전체 제곱 빼기 4ac가 0이 되는. 그래서 자 얘가 16이죠. 그러니까 2 빼기 m의 제곱이 뭐 다 풀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자 넘겨서 16이라고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곱해서 16 나오는 거 두 개. 누구? 그렇죠. 2 빼기 m이 4가 되거나 2 빼기 m이 마이너스 4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요런 경우 m이 얼마? m이 마이너스 2. 자, 요런 경우 m이 얼마? m이 6. 아, 그러니까 요때의 m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요게 m이 마이너스 2일 때고요. 요렇게 될 때가 m이 6. 상당히 가파르네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 m이라고 하는 녀석이 뭡니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완만하면 안 만나죠. 아주 급하면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6보다 더 커지거나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거나 그럼 만나는 거죠. 그럼 만나지 않기 위한 m의 값의 범위는 뭡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6 사이. 자, 표시를 이렇게 할까요? 요때부터 요때까지. 네, 요때까지가 교점이 없습니다. 자, m이 정확하게 6이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면 교점이 몇 개? 하나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답이 그러니까 뭐예요? 네?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면 6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교집합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교집합이 있는데 하나인 경우는 언제냐? 정확하게 얼마일 때? m이 6일 때 마이너스 2일 때가 딱 교집합이 원소가 하나 생기는 거고 6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돼버리면 교집합이 두 개가 생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4개의 물음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시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고 요 접하는 순간, 요 순간의 어떤 m값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여러분은 뭘 가지고? 판별식을 가지고 풀어낸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2번을 한번 해결을 해볼 텐데요. 이때 이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을 AB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AB의 길이가 4이다. 잠깐만요. AB의 길이는 4. 2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자, 최고차항계수 양수 아래로 볼로. A는 뭔지 모르겠고요. 축의 위치 모르겠고요. Y절편은 3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걸려 있겠죠. 그럼 그래프가 뭐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이런 정도? 아니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요 간격이 얼마가 나오는 거다? 요 간격이 뭐 4가 나오는 상태이다. 지금 문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뭐 AB가 되겠죠. 이쪽도 AB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느낌상으로는 A 값은 지금 2개입니다. 2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AB 사이에 거리를 줬다라고 하는 게 나한테 어떤 힌트인지를 한번 재음미를 해보도록 할게요. A하고 B는요, X축과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좌표를 알파, 0, B의 좌표를 뭐 베타, 0이라고 두면 이 알파, 베타가 뭐냐면 얘를 는 0 놓고 푼 방정식의 뭐다? 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의 간격이 4란 얘기는요. 결국에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빼서 절대값, 이 간격이죠. 이것이 4다. 요걸 우리한테 지금 알려준 겁니다.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은 4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공부하실 때 일반적으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 더한 거 뭐예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요. 알파, 베타 두 개 곱한 거 뭐예요? 그럼 A분의 C요. 잘 외우죠, 그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고1 때 주로 배우고 주로 쓰는 내용이고 고2나 고3이 되게 되면 얘네 두 개보다는 얘를 더 많이 보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데 자, 두 근의 차. 자, 이거 뭐라고요? A의 절대값 분의 루트 D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왜요? 근의 공식에 의하면 자, 베타라는 근과 알파라는 근을 우리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자, 이게 좀 큰 근이고요. 얘가 작은 근이라고 대충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베타에서 알파를 빼요. 그럼 누가 사라집니까? 분모 똑같으니까 B가 사라져버리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의 절대값은 2A분의 요거 빼기 요거 2배니까 2배 루트 B제곱 빼기 4AC의 절대값이니까 얘는 지워주고요. 자, 남는 게 뭐 남았어요? A의 절대값 루트 B제곱 빼기 4AC의 절대값인데 위에 거는 항상 양수니까 절대값을 칠 필요가 없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외우세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은 A 절대값분의 루트 D. 근데 이거를 알면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바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너가 4라고?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1이죠. 1의 절대값 분의 루트 B제곱 빼기 4AC. 자, 마이너스 A의 제곱 빼기 4AC. 이렇게 놓고 너는 4. 이렇게. 네, 끝났어요. A제곱 빼기 12가 루트 씹어서 4니까 전체적으로 16이 돼야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28이네요. A는 그래서 루트 28. 맞습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8 플러스 마이너스 자, 앞으로 빼내면 2 루트 7. 요 정도가 되겠죠. 그죠? 두 가지가 A가 2 루트 7일 경우 A가 마이너스 2 루트 7일 경우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간격이 4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두 근 사이의 간격, 거리가 A 절대값분의 루트 D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과 x 더하기 2, y는 x 더하기 2라고 1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 직선, 곡선 위의 점 중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최소. 무슨 말일까요? 곡선 위의 점들을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직선까지 거리를 다 재요. 그 거리가 가장 짧다, 최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2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데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런 정도. 자, y 원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이쯤 된다고 칠게요. 마이너스 2 이렇게 꼭지점 맞나요 이거? 마이너스 1, 2군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꼭지점인데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의 2차 함수가 그려져야 됩니다. 자, y절편은 3이고 그 다음 x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통과하는데 이게 안 만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안 만납니다. 는 놓고 풀어보셔도 괜찮겠는데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곡선상의 한 점을 선택해가지고 직선까지 거리를 재는데 우리가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잴 때 항상 어떻게 재라고요? 이렇게 재야 이걸 우리가 거리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한 요 언저리 어딘가가 가장 짧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죠? 일일이 다 뭐 좌표 구해가지고 거리를 직접 구해 볼 수는 없죠. 그죠? 너무 많아요. 방법이 뭘까? 가장 짧은 거리를 판단하는 방법은요. 이럴 땐 여러분이 곡선 위에 있는 점과 잘 들으세요. 직선까지 거리를 잴 때는 이 직선을 자, 천천히 평행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어차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요 움직이는 거리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거리는 똑같아. 얘가 긴지를 판단하는데 좀 더 가져가 봐. 가져가다 보면 어느 순간 뭐 할 때가 있어요? 접할 때가 있죠. 이 접하는 요 점이 다른 모든 점보다 비교를 했을 때 거리가 가장 짧은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미세하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 얘랑 평행한 접선을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요 점이 자, 거리를 재면 요만큼 간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에 다른 모든 점은 요만큼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가장 짧다. 평행한 접선과 접하는 접점. 평행한 접선과 접하는 접점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다. 네가 가장 짧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요 접점의 좌표냐 아니면 요 거리냐. 접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1인 접선을 찾아주시면 돼요. 기울기 얘랑 같아야 되겠죠. 절편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게 접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과 y는 x 더하기 자 모르죠? n 그럽니다. 이거 접하는 거니까 방정식으로 접하는 상황을 전환시켰을 때는 무슨 근을 갖는다? 자, 이 방정식 이거가 무슨 근?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넘겨가지고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빼기 n은 0에서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b제곱 빼기 4ac는 0. 처리합시다. 여기 얼마가 되는 겁니까? 1 빼기 12 빼기 11 더하기 4n은 0. n이 4분의 11이 나오네요. 그죠? n이 4분의 11. 자, n 자리에다가 4분의 11을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1이면 4분의 1 되나요? 이렇게? 맞습니까? 얘를 풀어주시면 뭐가 나와요? 중근이 나타나겠죠. 요게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처리가 될 테니까 완전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중근이죠. x 좌표가 얼마?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x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y 좌표는 여러분이 편하시게 여기든 아니든 뭐 직선이든 뭐든 대입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요 점에 x 좌표를 구하라 라면 이런 형태로 구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거리를 구하라, 이 간격, 최단 거리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그때는 자, n을 구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n이 정해지면
요 직선이 정해지는 겁니다. 요 직선, 접선. 요 접선이 y는 x 플러스 자 4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직선하고 둘이 평행한 직선이 되는데 요만큼 움직였더니 접했다. 그럼 요 점부터 요 점까지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가지고요. 여기까지 거리를 재. 똑같은 거 나오죠? 거꾸로. 요 직선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예. 그래 가지고 여기까지 재고 또 거꾸로. 여기서 여기까지 재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이 점을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직선이건 이 직선이건 예, 두 개의 직선 중에 점을 하나 선택해서 나머지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식으로 거리를 구해주면 요 최단 거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제일 만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0,2 같은 거 또는 1,1 같은 거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거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직선까지 거리를 잽니다.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x 빼기 y 더하기 4분의 12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과 자 어떤 걸 선택할까요? 0,2? 0,2를 선택할까요? 0,2에서 거리를 잽니다. 거리를 재면 거리는 자 제곱 루트 2 0하고 2를 대입하죠. 그죠? 0 마이너스 2 플러스 4분의 11 절대값. 자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이거? 4분의 3인가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4 루트 2 분의 3. 자, 요것이 뭐다? 요것이 네, 요 곡선상에 있는 점 중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쟀을 때 가장 짧은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리화 처리를 하게 되면 8분의 3 루트 2. 자, 요것이 거리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점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거리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이렇다. 자, 공통적으로 어디까지는 진행이 돼야 된다? 두 녀석이 자, 접해야 되죠. 그죠? 중근을 가집니다.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판별식이 뭐다? 0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